안녕하십니까. PD 대리기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연예계 여러 소식과 음악계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진용 기자수첩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밝힌 1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인터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나가 복귀하고 3명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몇 달 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전 대표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는 기사가 나가서 네, 마음이 씁쓸하네요. 네네,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네. 나는 몰라 내심 뭐 애들 3명이 네, 뒤늦게라도 혹시라도 어저께까지라도 돌아왔으면 네, 네, 모르겠어. 내 마음은 네, 그냥 대중들한테 정말 사과하고 네. 용서를 구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해봤어요. 자, 전 대표는 저와 전화 통화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안 좋다라는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은 이제 130억 그 부진정 연대 채무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이 정쓰리 멤버 3명과 그다음에 그 부모님, 그다음에 더기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 채무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이 정쓰리 멤버 3명에는 이제 각각 10억씩 해서 30억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만약에 작년 5월 달에 이 50-50가 가처분 소송을 했을 때 인용이 돼서 만약에 빠져나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50-50라는 그 멤버로 이제 팀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인용이 돼서 활동을 뭐 하게 되지도 않았고 이미 이제 완전히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활동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냥 체념을 하신 거죠. 이미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이미 이제 이 정쓰리 멤버들하고는 인연이 끝났다라고 이제 체념을 하시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 애들 3명이 뒤늦게라도 혹시라도 어제까지라도 이제 소송하기 전까지라도 돌아왔으면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뭐 실말이라도 돌아와 오고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정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해봤다. 이게 굉장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뭐 희망적인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아예 이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제 인연이 완전히 끝났고, 그래도 끝까지 그 기다렸고, 그리고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또 그런 이제 회유의 그런 주변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어떤 많은 유튜버들도 또 갤러리라든지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방송에서도 뭐 얘기를 했고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수없이 많이 뭐 얘기를 했는데,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건지 본인들의 어떤 잘못이 없다 끝까지 주장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지, 뭐 그리고 본인들의 욕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용서하고 사죄하면은 그런 엄청나게 큰 이런 큰 사건,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들이 온전히 다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자존심을 내세워서 가족들이나 이 정쓰리 멤버들이 돌아가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변의 좋은 어른들,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전 대표는 지금도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전 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로서 인연을 뭐 더 이상 맺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어제 밤부터 마음이 안 좋더라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하는 확률이 1억 분의 1인데 네. 그걸 뚫고 성공을 했는데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 성공을 했으면 공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공을 나눠 가져야지 왜 욕과 화와 질타와 이런 거를 가져가는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네. 다시 되돌아와야지. 네.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다 잘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러면서 성숙돼 가는 게 인간인데 네네. 뭐 18, 19살짜리 그다음에 뭐 부모님들이 연예계를 어떻게 알아. 그냥 다 속은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하성운 거 앨범을 다 안 해줘서 그 빚이 남아서 그걸 애들이 줘야 되는데 하성운 앨범 다 하고 나갔어요. 네. 앨범 나하고 약속한 거 다 성실히 준수하고 네. 서로 약속한 대로 다 앨범 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짓말들에 부모들이 왜 한번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험한 길을 선택을 했는지 네. 그게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 네네. 아유, 그래서 이번에 빌보드 가서도 티나 혼자 아침부터 준비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아유, 마음이 너무 슬 이런 상황 에서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고 항고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키나가 복귀를 했고 키나는 결국 어트랙트의 품 안에서 빌보드 어워즈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중적 지지를 받았죠. 근데 나머지 멤버 3인은 어땠죠? SNS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다가 그 활동마저 멈췄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후에 자, 요 인터뷰 좀 길게 얘기하신 요 인터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작년서부터 뭐 많은 사람들 저 포함 뭐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뭐 기자분들 기사 내용 또 TV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오늘로써 더 이상 이제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인연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정쓰리 멤버들하고 그 가족들하고는 인연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을 하면서 손배소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끝까지 기다렸다고 그 전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하는 확률이 1억 분의 1인데 전홍준 대표님이 1억 분의 1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뭐 과장된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뭐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음악계 종사자 그다음에 PD 뭐 작곡가 그다음에 음반 제작자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뭐 하시는 분들 음악 관련 종사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면 이거는 100%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음반을 하나 내는데 가수들 오디션을 엄청나게 봐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참가자들, 연습생들, 그 다음에 지망생들,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데뷔조나 데뷔로 활동을 해서 음반을 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률이 엄청 적습니다. 근데 음반을 내서 이 그 회사에 이 가수가 성공을 할 확률, 히트를 낼 확률도 진짜 엄청나게 희박해요. 그 1년에 뭐 수백 개의 음반이 나오지만 그 중에 히트를 내는 음반은 거의 몇 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신인 가수 히트낸 음악 뭐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손가락 세기도 몇 개 안 될 그 정도로 확률이 적죠. 근데 그렇게 확률이 적은 히트를 내기도 힘든 그런 확률을 뚫고 빌보드에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빌보드에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빌보드에 올라갈 확률 진짜 희박합니다.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것도 전 세계적인 히트를 얻고 빌보드에 올라갔고 빌보드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7위까지 올라가고 25주간 기록을 세우는 그런 기록을 세우는 아이돌 팀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뭐 많은 매체에서도 그 기적을 이루는 뭐 중소 기획사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회사가 뭐 대형 기획사면 확률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중소 기획사에서 이렇게 일궈낸다는 거는
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1억분의 1이다. 예,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님은 이제 30년간 이상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기가,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가수들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고 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음악이 뭐 엄청나게 좋고, 아니면 뭐 배경이 좋고, 뭐 이런 걸 다 뭐 합쳐놔도 히트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다 히트가 안 돼서 음악을 접고 다 돌아서고 이런 가수들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처음에 데뷔해가지고 빌보드까지 중소 기획사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뭐 진짜 천운이죠, 천운. 예, 제가 영상 처음 만들 때 평생 가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평생 본인이 성공하는 것 말고도 그냥 평생 음악계를 이렇게 지켜봐도 이런 일은 빌보드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몇 번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가수가, 우리나라 가수가. 근데 이렇게 중소기획사에서 이렇게 성공 신화를 이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했는데 그 성공의 공을 본인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일궈냈으면 본인들이 그거를 공을 가져가야 되는데, 잘못된 성격,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속아서 꾀임에 빠져서 그 전 국민의 욕을 먹고 화와 질타를 받고, 이제는 손해배상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금액의 손배소를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선택을 하는지, 전홍준 대표님이나 많은 이제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 잘못된 일을 들어섰으면은 되돌아와야 된다. 되돌아와야 된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또 발판 삼아서 또 성장하고,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게 인간인데, 18, 19살짜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 초년생이고, 뭐 음반 내는 것도 처음이고, 무대 서는 것도 처음이고,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 처음을 그 처음에 어떤 길을 어떻게 보면 악마가 이렇게 이끌고 간 거야. 악마의 게임에 이끌고 간 거야. 너희들은 빌보드에 계속 남아서 계속 빌보드의 가수가 되고 BTS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대단한 아티스트야. 그리고 이 기획사는 망해가고 있고 다 빚으로 제작을 했고, 그 이전 기획사 스타크루 ENT의 빚도 하성운이 음반을 안 냈기 때문에 니네들이 다 져야 되고, 이런 악마의 꼬임에 그냥 모든 가족들이 다 속은 거죠. 이 얘기는 키나 아버님이 녹취를 했던 그 내용에 어느 정도 담겨 있죠. 가처분 인용은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되고, 우리가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몰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전효준 대표는. 뭐 이런 꼬임에 계속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 거죠. 예.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배임, 뭐 이 손해배상 가처분 소송에서 뭐 배임에 관해서, 건강 위반에 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제기를, 회사의 능력 부족도 있었죠. 뭐 이런 제기를 했지만 그게 다 기각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다 기각이 된 상황이고, 또 스타크루 ENT 하성운 앨범에 대해서 하성운이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하성운이 앨범을 이 스타크루 ENT에서 다 안 내고 나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안 낸 금액에 대한 그 빚은 다 50-50 멤버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그거는
잘못 들은 거죠. 예, 잘못 들은 거죠. 하성운의 앨범은 다 하고 나갔다. 예, 다 하고 나갔다. 앨범 나오고 약속한 거 다 성실하게 준수하고 서로 약속한 대로 앨범을 다 내고 나갔다잖아. 왜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거짓말을 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빚을 우리가 져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왜 부모들이 확인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소송을 험한 길을 선택을 했는지. 이거는 이게 이제 중간에 용역업체 더기버스에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과 단절을 시켰죠. 아예 말을 섞지를 못하게끔. 그리고 저 대표는 능력이 없고 악마고 너희들한테 빚을 다 전가를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중간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거죠. 예, 그 키나 아버님의 이제 녹취 내용에 다 나와 있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험한 길을 확인도 안 해보고 선택했다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이제 전홍준 대표는 악마와 사기꾼으로 딱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예,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모들도 그렇게 딱 머리에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단절도 딱 시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빌보드에 올라간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거는 100%다 안성일 대표 안 씨가 다 만든 거고 더기버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의 말만 따르고 그 회사만 따랐던 거죠. 근데 사람은 다 둘러봐야 돼. 다 둘러봐야 돼. 본인들이 이 악마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제작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죄수, 살인자,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의견을 들어보는데, 판사가, 응? 의견을 들어보는데, 왜 같이 자기를 키워주고 그만큼 같이 고생을 하고 모든 것을 투자를 다 했고, 또 그런 신문 기사에 나왔던 그런 본인이 대화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차 팔고 시계 팔고 노모에 9천만 원까지 다 쏟아붓고 어떻게 해온 과정을 어느 정도 다 알잖아. 그리고 이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 부모의 욕심, 이 아이들의 맹목적인 용역업체를 믿고 따르는 점, 뭐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아예 그 경주마처럼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옆에 보지는 않고 대화도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왜냐? 여러 가지 이제 욕심도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나는 글로벌 유통회사에서 이제 계속 앨범 내면 빌보드에 계속 올라가는 뭐 에드시런 같은 그런 팀이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어린 애들은 그런 이제 망상을 불어넣어 주면은 이제 상상력이 발휘돼 가지고 어린 애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부모들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까지 가버렸다. 험한 길로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가시밭도 이제 완전히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 진흙탕의 가시밭에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거죠. 인생이 진짜 한참인 이제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간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 저도 그 얘기를 계속 수백 번 이게 도저히 이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도 그런 기사 내용이 엄청나게 나오고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내용들도 엄청나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생각으로 뭐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인 거냐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간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빌보드 가서도 키나 혼자 아침부터 준비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다. 이 부분을 또 정동진 대표님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공을 같이 고생해서 같이 성공한 이 멤버들이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소송으로 안 좋은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갔고 키나 원래 이게 팀 아닙니까? 50-50가 아이돌 그룹인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짠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있으시겠죠. 그 과정을 처음부터 전홍준 대표님은 이 시작부터 그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빌보드에 올라가서 BTS처럼 빌보드에 해서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 음반 회사를 이렇게 이제 만들 목표로 그런 꿈을 가지고 처음에 안성일 대표를 만나고 안성일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음악 작업을 하고 멤버를 한 명 한 명 월말 평가를 하면서 계속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뽑아서 나가고 또 노래가 안 되면 개인 레슨을 투자를 하면서 또 아란한테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짜 주마등처럼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1집은 망하고 방송 나갔는데 그렇게 또 안 되고 반응은 또 없고 그런데 2집을 또 다시 앨범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멤버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빌보드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적이 이제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또 30년간의 그런 어떤 홍보의 결과가 이제 성공으로 이렇게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이렇게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고 키나 혼자 50-50 이름으로 이렇게 빌보드 가서 헐리우드에서 이제 스케줄을 보고 스케줄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이제 슬프기도 하겠죠. 예, 슬프기도 하시고 짠하기도 하고 또 키나 입장에서도 이게 원래 멤버들의 이제 저도 밴드를 이제 했지만 큰 무대를 쓰거나 음반을 내거나 녹음을 하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를 크게 했을 때 이 멤버들이 같이 하는 어떤 시너지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힘이 발휘하는데 혼자서 팀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키나 혼자서 이렇게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조금은 본인도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키나도.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주 스케줄을 잘 했죠. 미국 스케줄을. 예. 잘 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멤버를 이제 오디션을 계속 보면서 키나는 혼자 연습을 많이 하고 또 틱톡도 계속 쉬지 않고 이제 그게 원래는 틱톡도 다른 아이돌 팀들 보면은 뭐 팀 멤버들도 같이 춤을 추고 또 혼자도 영상을 올리고 또 조인을 해서 다른 팀하고도 영상을 올리고 각 멤버들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계속 홍보가 되면서 다른 아이돌 팀들도 틱톡이나 SNS 활동을 계속 하는데 키나는 그냥 혼자 하잖아. 지금 없으니까. 진짜 저는 그래갖고 키나 틱톡 영상 올릴 때마다 저도 하나씩 올렸습니다. 키나 영상으로 이렇게 따라서 같이 콜라보로도 찍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하는 것도 좀 약간 짠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모습이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그렇습니다. 자, 요런 인터뷰를 하셨고요. 다음 인터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 3인은 어땠죠? SNS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다가 그 활동마저 멈췄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후에 이 3인 측에서 연락은 없었는지.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게 된 건데 이 결정을 마지막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전 대표의 심경을 들어보시죠. 어떻게 만든 애들이고 어떤 세월을 정말 이렇게 정말 땀을 흘리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가요계 속으로 이제 K-팝 역사 속으로 일기는 사라진 거잖아요. 오늘 이 순간부터. 네네. 나는 그냥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바보처럼.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네. 아유, 전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내가 만든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준 사람으로서 내가 또 이렇게 떠나 보내는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 지나온 세월이 좀 그러네. 자, 이제는 요 인터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전홍준 대표님이 목이 메이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말이 이제 약간 끊겼던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잠깐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 애들인데 좀 전에 제가 그 말씀했죠. 처음부터 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세계적인 여자 아이돌 팀을 만들어서 좀 안성일 대표를 만나서 어떤 기획으로 해서 음악을 받고
그렇게 프로듀싱을 하고 또 오디션 하나 보고 이런 세월들이 이제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돈 투자를 다 했는데 다시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그 한번 뭐 투자를 몇십억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히트가 날 때까지 그냥 그 브레이크 없는 진짜 기관차처럼 그냥 앞으로만 가야 돼. 성공의 길까지 쉴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 수많은 그 투자자 투자금 또 이 벌려놓은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서 가야 돼요. 그냥 안 되면은 이거 무조건 다 빚 떠안는 거니까. 멤버들은 그 연수 채우고 나가면은 그 빚은 안 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하려고 이제 피땀을 흘려서 만들었는데 이제 가요계 역사 속으로 K-팝 역사 속으로 최단기 빌보드 진입과 최장기 빌보드 차트 안에 차트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빌보드 듀오 그룹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신인 그룹 신인이 아니라 이제 빌보드 그룹과 듀오 부분에 메탈리카 그다음에 세계적인 밴드들과 함께 50-50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K-팝 차트 빌보드 K-팝 차트가 아니라 그 빌보드 빌보드 시상식 후보에 올른 거죠. 빌보드 정식 빌보드 시상식 후보에 오른 거죠. 엄청난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후보에만 올라도 대단한 거라고 작년에 이제 인터뷰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그렇게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바보처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멤버들하고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그 이제 바뀐 그런 모습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입장문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다들 아셨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안 되는 상황이다.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강남의 그런 숙소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매니저가 같이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매니저도 그 숙소 비용에 엠빵을 해야 되지 않냐. 왜 매니저는 왜 숙소 비용을 내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나 우리가 휴가를 앞둔 시점에 예고 없이 스케줄을 잡았다. 휴가 기간에 잡았다는 것도 뭐 급한 상황이면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데뷔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이돌 팀이 휴가를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활동을 엄청나게 뭐 하루에 스케줄을 몇 개씩 보면서 그렇게 해서 휴가를 받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받았다고 해도 중요한 그런 투자에 관한 그런 상황에서는 일을 회사와 전홍진 대표의 일을 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같은 회사 식구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휴가 기간도 아니고 휴가 앞둔 시기에 예고 없이 그런 말 자체가 이 생각 마인드 자체가 얘네들은 안 되는 애들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준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오늘날 되돌아보니까 좀 세월이 좀 씁쓸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제작자의 어떤 리더의 능력은 리더의 역할 때문에 이게 성공하고 망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이 리더의 역할이 아무리 뛰어난 그 저기가 없더라도 이 리더가 결집을 시켜가지고 이끌고 가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는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그 어떤 사업체도 그렇고 이런 아이돌 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전홍준 대표님은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쭉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있었지만 그렇게 성공도 했던 거죠. 근데 그냥 계획 없이 이렇게 어쩌다가 빌보드에 올라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우연히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히 뭐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목표한 바를 진짜 엄청나게 피와 땀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99%인데 그 중에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을 전홍준 대표님은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음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멤버들을 만들고 또 이 멤버들을 홍보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2023년 전 세계인들의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 음악을 만들어 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력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준 건데 그거를 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이제 인연을 끊으면서 이제 인연이 끊어지는 거죠. 인연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 세월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씁쓸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다들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K-팝에 되게 성공하면서 밝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이런 이 과정으로 이게 이제 법도 50-50 법이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50-50 법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과정에 밑거름이 되지 않나, 발판이 되지 않나. 그리고 중소기획사들의 어떤 희망, 진짜 이거는 뭐 뭘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중소기획사나 이런 그 일반 음반 기획사들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얼마나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전 들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배 기획사들이나 다른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전홍준 대표님은 정석대로 가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이게 중요한 거죠. 식물로 재편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다음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지금은 피프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죠. 이런 과연 키나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멤버를 모을지, 기존 4인조 그대로 갈지, 멤버들은 어떻게 뽑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또 대중이 납득할 만한 방법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역시 들어봤습니다. 시간을 주고 줬는데도 이런 길을 선택을 했으니 어쩔 수 없고 또 회사는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뉴 멤버 찾는 거에 하루라도 빨리 더 몰두해서 더 멋진 애들로 더 멋진 음악으로 50-50를 세상에 하루라도 빨리 컴백시키는 게 우리 회사와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2024년이죠. 올해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 시간을 주고 지금까지 거의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시간을 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뭐 설득도 있었고 키나 멤버의 설득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 저도 돌아가라 이 영상을 몇 번을 좀 찍은 것 같아요. 몇 번을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단은 이게 깨지게 되면은 누구한테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배신을 하고 뭘 하고 굉장히 뒤통수를 치고 진짜
인면수심의 어떤 그런 행동을 했지만 속아서 했다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이들은 속은 거고 아이들은 모르고 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연예계 처음이니까 모르고 돌아가서 사죄를 해서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대로 봉합이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성공한 것을 서로 간에 이제 손해가 안 나게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저는 좀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예, 근데 계속 입장문을 내면서 뭐 항고를 하면서 막 끝까지 그냥 결사항전의 의지로 그냥 막 그렇게 가니까 와, 이거는 뭐 진짜 이 종교 집단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들 많이 포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소송하기 전까지 이제 선택에 뭐 어떤 그런 있었는데 이제 이미 이제 그냥 서로 이제 악연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본인들이 그걸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악연으로 끝나는 거고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하고 악연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들에게 귀인이고 어떤 사람이 본인들에게 굉장한 악연인지를 그 가족들하고 멤버들은 생각하셔야 되고 또 회사는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멤버를 찾는 것을 빨리 이렇게 몰두를 하고 더 멋진 아이들 그리고 더 멋진 음악으로 50/50의 50/50를 세상에 하루라도 빨리 컴백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회사가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마무리를 이제 희망적인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멤버를 새로 구하고 이제 새로운 음악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요. 요런 내용들이 아마 메이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 내용들을 다 거진 다 알죠. 예, 거진 다 알아. 근데 그 일부 트위터 계정, 외국 트위터 계정이나 외국 이제 시기 질투하는 외국의 그런 케이팝을 또 시기 질투하거나 욕보이게 하려고 하는 적이나 아니면 또 이 측근들은 무조건 이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어트랙트를 이제 악마화하는 그런 일부 몇 개 채널이나 몇 개 그런 저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메이저 뭐 롤링스톤즈나 뭐 메이저 뭐 그 빌보드라든지 이런 큰 메이저 매체들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케이팝 팬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 댓글 보면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50/50가 되게 신선한 그런 충격을 주면서 처음에 빌보드에 최초로 올라갔을 당시 이제 50/50가 잠깐 뭐 한 4~5개로 활동했을 당시에 전홍준 대표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데렐라 스토리 중소기획사의 대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 팔고 시계 팔고 노모에 9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이 신데렐라 스토리 때문에 국내의 많은 사람들도 50/50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계속 음악을 듣게 되고 외국인들도 그것 때문에 아 이런 사연이 있었어? 그러면서 많이들 이게 이제 전파가 많이 된 거죠. 예, 외국 사람들도 다 많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는 전홍준 대표님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키나가 돌아와서 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키나의 또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졌다. 여기에 굉장히 신선한 멤버, 능력 있는 멤버, 이런 아이들 멋진 아이들이 다시 합류가 돼가지고 5인조가 됐던 6인조가 됐던 저는 한 5, 6인조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멤버들이 이게 합세가 돼서 다시 나간다고 하면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예, 다시 빌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보게 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틱톡 챌린지를 계속 주도적으로 저도 그러면서 틱톡 챌린지를 계속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다시 재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빨리 멤버를 영입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예.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팬들이 지금 오디션을 많이 참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멤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영입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려고 그랬는데 생방송으로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멤버가 영입이 돼가지고 앞으로 희망찬 그런 50-50가 새로운 50-50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다시 빌보드에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고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끝까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진영 기자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어트랙트 전영준 대표님은 2024년 지금 새로운 그 50-50를 계속 이제 제작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소송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용역업체는 지금 형사건, 이제 형사건도 돼 있고, 요 손해배상에도 좀 대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피해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전홍준 대표님이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일들인데 이거를 2024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이 제가 이렇게 연초에 그거를 좀 알아봤는데 생년 연도를 보니까 지금 삼재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재가 좀 먼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점쟁이는 아닌데 청룡띠에 이제 삼재가 쥐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용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전홍준 대표님이 용띠신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재가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송 전하고 뭐 이런 게 불가피하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리 원칙대로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삼재라고 해도 그냥 자기가 자기 일을 잘 이렇게 하시면은 뭐 별 탈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고 또 잠깐 얘기하자면은 24년 청룡띠 해에 굉장히 대박띠는 닭띠하고 돼지띠, 닭띠하고 돼지띠가 굉장히 좋다, 굉장히 대박띠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따져서 이렇게 뭐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약간 이 멤버를 구할 때 약간 닭띠하고 돼지띠 멤버를 좀 위주로 좀 가산점을 이거 너무 미신 쪽으로 가나요? 요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해서 사람을 되게 조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신년이니까 신년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도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신년이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한 해 뭐 영상 또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 또 부족한 영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항상 건강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